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한 종목으로 은퇴하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만약 내가 10년 전에 애플 주식을 샀다면 지금은 은퇴했을 텐데, 아니면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를 일찍 샀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지금 해외여행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한 종목으로 은퇴가 가능한지, 어떤 종목이 지금 매력적인지, 그리고 은퇴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자주 문의 주시는 것 중에 성장주에 투자하다가 자산이 늘면 배당주에 투자해도 될까요?인데요. 검증을 위해서 기준을 잡아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탑10에 있는 기업을 매수해서 5년간 보유하면요. 그럼 자산이 늘어나 있겠죠. 그 늘어난 자산을 그대로 커브투콜 상품으로 갈아타면 얼마의 배당금이 나오게 될까요? 최소 월 250만원 정도 나오면 성공적인 투자일 텐데요. 지금부터 실제로 가능한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탑10에 들어있는 것은 각 분야의 1위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우량한 기업에 투자한다면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연도별로 어떤 기업들이 탑10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5년 단위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엑슨모빌이 1위를 차지했고요. 2015년과 20년도에는 애플, 2025년 현재는 엔비디아가 1위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2025년 시총 탑10 기업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5년 뒤 은퇴를 위해서라면 자산이 가장 많이 불어날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과거 탑10 기업에 투자했을 때 얼마나 자산이 불어났는지 먼저 봐야겠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5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탑10 기업 중에서 하나의 회사에만 투자하면 누가 가장 크게 올랐을까요? 지금부터 50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크게 오른 연도와 기업을 보겠습니다. 투자 기간은 5년으로 설정했고요. 한 종목으로 5년간 투자했을 때 과연 은퇴가 가능한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5년은 2020년도입니다. 가장 크게 상승한 기업은 테슬라인데요. 1237%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3억이 넘는 자산이 생기는 거죠. 대단합니다. 2020년에 테슬라 주가가 $50도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300가 넘죠. 그 다음으로는 애플이 236% 상승했고 메타가 191% 올랐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왜 빠졌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2020년도에는 엔비디아가 탑10에 없었습니다. S&P 500과 비교를 해보면요. 3개의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평균 이상으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증시를 보면 굴곡이 있었지만 정말 강한 상승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았던 시기를 보면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입니다. 가장 크게 오른 기업은 애플인데요. 272%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버크셔가 127% 상승하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때 S&P 500이 83% 올랐는데요.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른 기업은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운 좋게 2010년도에 애플을 선택했고 2020년도에 테슬라를 골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애플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요. 5년 뒤인 2015년도에 자산이 3억 7,200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은 그대로 커브드콜로 환산을 해보면요. 월 배당금이 222만 원에서 287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배당소득세 징수하고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돈 기준인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최소 생활비 정도 되죠. 은퇴가 가능해집니다. 2020년에 테슬라에 투자를 했다면요. 2024년 말 기준으로 13억 4천만 원의 자산이 형성되게 됩니다. 배당금으로 보면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매달 나오는 구조인데요. 호화로운 은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네요. 현실로 돌아와서 반대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최악의 5년은 2000년도가 있는데요. 플러스 수익이 단 2개밖에 없죠. 엑슨모빌이랑 시티그룹입니다. 수익률도 5년간 27%, 16%밖에 안 되는데요. 절대 은퇴할 수 없는 수익률이죠. 반대로 내 자산이 30%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5년간 투자해서 마이너스 30%가 되면 큰 충격이겠는데요. 안타깝게도 2000년도에는 그랬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하나의 회사를 투자해서 5년간 투자했을 때 은퇴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봤더니요. 5년 단위로 계산했을 때 총 50개의 기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월 250만원 이상 배당을 받는 구조를 보면요, 딱 5개의 기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업은 애플, 마소, 아마존, 테슬라인데요. 그럼 10%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죠. 10개 중에서 단 하나의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면 정말 낮은 확률입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를 보면요, 마이너스 90%가 넘는 경우도 2번이나 있죠. 성장 투자는 이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확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투자 기간을 늘려볼 건데요. 한 종목으로 5년이 아니라 10년간 투자해서 은퇴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볼 건데요. 과연 얼마나 확률이 높아지는지 보겠습니다. 10년 단위로 투자하다 보니까 45개 기업으로 모수가 줄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성공 확률은 올라갔습니다. 45개 기업 중에서 10개의 기업이 월 250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달성했는데요. 역시 투자 기간은 확률을 높여줬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10년 이상 투자해도 마이너스 90%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확률이 10%에서 22%로 오른 거죠. 2배 이상 증가했고 총 자산도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2개의 경우를 보면요, 2010년도 애플, 2015년도에 아마존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자산이 둘 다 10억 원이 넘죠. 그리고 커버드 콜로 전환을 한다면요, 월 배당금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나오는 구조입니다. 역시 좋은 기업은 투자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크게 작용이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2025년 현재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는가 이거겠죠. 탑10 기업을 보면요, 엔비디아부터 JP모건까지 있습니다. 성공 확률이 22%니까 10개의 기업 중에서 2개는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크게 성장할 기업을 선별해 보겠습니다. 과연 22% 확률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 기준으로 매력적인 회사를 뽑은 건데요. 선택 기준은 누구나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10년 뒤 가장 크게 오르는 기업은 무엇보다 실적을 받쳐줘야겠죠.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을 3년간 측정해 봤습니다. 연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독보적으로 엔비디아가 차지했고요. 그리고 매출과 순이익 탑5에 함께 오른 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기업으로 브로드컴이랑 메타가 있는데요. 매출 측면에서는 브로드컴 성장세가 좋고요. 순이익 측면에서는 메타가 실적이 좋은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는 기업가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트럼프 주변에 누가 앉았고 그들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정답지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적어도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지지받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만찬에서 주로 나왔던 이야기는 미국 투자 이야기인데요. AI 인프라 확장과 함께 미국 투자는 병행되어 진행될 겁니다. 각 기업에서 실적 발표 때 이야기한 내용이랑 만찬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은 애플, 구글, 메타가 있었는데요. 특히 애플은 앞으로 4년간 미국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 서버 제조와 데이터 센터 확장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가 어디까지 가능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업가 만찬 배치도를 보면요, 트럼프를 중심으로 6개 회사가 둘러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메타의 마크 저커버거가 오른쪽에 앉아서 주목을 받았죠. 원래는 머스크 자리였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쉽게도 일론 머스크랑 젠슨왕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포워드 PE 레시오를 볼게요. 이 숫자는 개별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봐야 되는데요. 테슬라를 보면 아무리 그래도 너무나 높죠. 100이 넘습니다. 로보택시랑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숫자를 낮춰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얼마나 돈을 잘 남기고 있는지 순이익률을 볼게요. 엔비디아가 56.5%로 가장 높은데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갑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타가 광고회사다 보니까 마진이 좋고요. 가장 좋지 못한 곳은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5.2%밖에 되지 않는데요. 아마존도 10.9%로 낮은 편이죠. 성장만큼 마진도 높아지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1인당 매출을 볼게요. 요즘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보는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맨파워가 강력한 기업은 또 엔비디아입니다. 4.59이고요. 맨파워가 가장 약한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0.43밖에 되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존 직원 수가 156만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로봇, 드론, 자동화를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실적 개선 여지가 남아있으니까 좋게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각 항목별로 우선순위 기업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맨 앞줄에 엔비디아가 많이 보이죠? 그 다음으로 메타랑 애플이 눈에 띄는데요. 이 세 개 기업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예전에는 그래픽카드 회사로만 봤었죠. 이제는 로봇의 머리, 눈, 심장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로봇에게 편지까지 썼는데요. AI가 세상의 규칙을 배우면서 로봇은 단순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도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학습을 가상에서 수백만 번 반복하고 현장에서는 엣지 AI로 즉시 해결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로봇은 비전, 언어, 동작이 한 모델에서 구성이 되는 거죠.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보고 말로 이행합니다. 누가 로봇을 판매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요. 구독형 로봇이 늘어나면 엔비디아는 뒤에서 돈을 벌게 됩니다. AI 칩을 넘어서 로봇 그리고 플랫폼까지 확장하는 엔비디아입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요. 2023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준 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장은 데이터 센터로 인한 상승이었는데요. 최근 5년간 1223%나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로봇과 바이오 헬스까지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메타입니다. AI 인력 확충이랑 AI 기업 인수의 진심인 마크 저크버거죠. 메타의 AI 비전은 단순히 챗봇이 아닙니다. 라마 생태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앱 속에 존재하는 챗봇인데요. 다음 단계로는 멀티모달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주변 맥락을 한 번에 이해하고 우리를 돕는 비서죠. 추가로 광고 쪽에서는 상거래 크리에이터 도구, 구독형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상 곳곳에 작동하는 개인 에이전트가 준비될 걸로 보이고요. 메타가 꿈꾸는 미래는 일상의 운영체제가 되는 겁니다. 한 발짝씩 앞으로 가고 있는 메타입니다. 메타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2022년에 큰 조정을 받았었죠. 주가가 50%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였는데요. 100달러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어느새 7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년 사이에 7배 이상 상승이 나온 건데요. 다시 그런 기회가 올지 의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 데이터가 어색함 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사용자는 기술을 느끼지 않고 결과만 보게 될 텐데요. 그게 애플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요. 다른 기업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최근 1년간 수익률이 7.8%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다른 기업보다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이면 아이폰 17이 공개가 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포텐이 언제 터질지 기대하며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탑10 기업의 1년 수익률을 예측해보면요. 엔비디아와 마소가 나란히 27% 정도 상승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과 구글은 보합 수준을 유지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11.9%로 오히려 하락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총 탑10 기업 중에서 10년 뒤에 큰 상승을 보여줄 3개 기업을 선별했습니다. 확률이 22%라서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롤러코스터처럼 큰 변동성이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선택을 해도 되는데요. 큰 배를 타고 항해하듯이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성장주가 아닌 처음부터 배당주에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앞에서 2000년도에 시총 탑10을 골랐듯이요. 동일하게 2000년도에 시총이 높은 우량 배당주를 선택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투자했다면 25년째 들고 있는 건데요. 시총 탑10처럼 대부분 기업이 탑10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평생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배당금이 그만큼 나오게 될까요? 이 부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2000년 기준으로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을 선별하고요.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7개의 회사를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마트, P&G,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에보트, 펩시, 3M이 있는데요. 2000년에 이 기업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잘한 투자였을까요? 2000년 그 당시 배당률을 보면요. 가장 배당률이 높은 기업은 3M입니다. 3.81%였고요. 그 다음으로 P&G가 3.28%였습니다. 반면에 배당률이 가장 적은 기업은 월마트인데요. 0.7%밖에 안 됐죠. 지금은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지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당시였다면 어디에 투자하실 건가요? 저는 월마트가 배당률은 낮지만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도 그럴까요? 25년이란 시간은 강산이 2번 바뀌고도 남는 시간이죠. 저는 25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7개의 기업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요. 버핏 따라서 코카콜라를 투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당주에 25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면요, 기업마다 편차가 상당히 큰데요. 코카콜라를 선택했다면 136%밖에 안 오르고요. 에보트를 선택했다면 자산의 가치가 809%나 오르게 됩니다. S&P 500이 364% 올랐으니까요. 평균을 뛰어넘는 기업은 2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마트랑 에보트인데요. 2개의 기업에 투자하면 얼마의 자산과 얼마의 배당을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성장주랑 동일하게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월마트는 총 자산이 5억 6천만 원이 되고 에보트는 9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자산이 꽤 많이 늘어났죠. 추가로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했다면요. 현재 지급되는 월 배당금은 월마트는 59만 원, 에보트는 196만 원입니다. 배당소득세를 징수하고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돈 기준인데요. 이 돈이면 은퇴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죠. 여기에 4% 룰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산의 4%씩 인출을 하면요. 매달 187만 원이랑 303만 원을 인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매달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합해보면 246만 원이랑 499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 돈이면 그래도 은퇴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거죠. 다행히 배당기업 한 종목으로 은퇴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배당주 시총 탑7 기업을 모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산 규모는 2억 4천에서 9억 1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성장했죠. 다행히도 마이너스 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실이 없는 거죠. 4% 룰과 배당금을 합산해서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면요. 적게는 월 216만 원에서 많게는 월 499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50만 원이 커트라인이면 7개 기업 중에 5개 기업이 은퇴 조건을 달성하게 되고요. 200만 원이 커트라인이면 7개 기업 모두 성공하게 됩니다. 추가로 현금 흐름을 확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불린 자산을 커버드 콜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0년에 월마트와 에보트에 1억 원씩 투자해서 불어난 자산이 있죠. 이 자산을 그대로 2025년 현재 커버드 콜로 이전을 하게 되면요. 배당금이 331만 원에서 702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은퇴 시점에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 증식보다 현금 확대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를 하면 어느 배당주가 좋을까겠죠?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요. 현 시점에서 매력적인 기업이 어딘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기업을 선택하기 전에 ETF 속에 있는 회사들을 유심히 보는 편인데요.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탑5 기업들을 보면 우량한 회사들이 참 많죠. 3개 ETF 중에 2개 이상 중복되는 기업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뒀습니다. 중복되는 기업은 그만큼 인기가 있고 미래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3개의 기업이 있는데 바로 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복된 탑3 기업은 쉐보론, 에브비, 펩시인데요. 배당률로 보면 쉐보론이 4.45%로 좋고요. 배당 성장률로 보면 에브비랑 펩시가 7%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3개의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얼마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년 차의 배당금이 월 100만 원으로 은퇴할 수 없는 구조이고요. 25년 차부터 200만 원이 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년 차가 되면 작게는 315만 원, 많게는 478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요. 30년이란 시간이 참 길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배당금은 4% 룰을 적용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인출 조건을 함께 넣고 보면요.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은퇴 조건이 달성됩니다. 20년도 적응 기간은 아니지만요. 확률 높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해볼 만한 투자 전략입니다. 한 종목으로 은퇴하기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요. 시총 탑10 기업에 투자해서 10년 안에 은퇴할 수 있는 확률은 22%입니다. 5년 안에 은퇴할 수 있는 확률은 10%고요. 배당주 탑7에 투자해서 25년 뒤에 은퇴할 수 있는 확률은 71%입니다. 월 200만원씩으로 산정하면 100%까지 올라가는데요. 여튼 성장과 배당 투자로 은퇴할 수 있는 확률은 약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즘 성장주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요. 은퇴하고 싶은 마음에 크게 베팅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듯이 성공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조심해야겠죠. 배당주도 정답은 아닙니다. 결국 내 투자 성향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는 성장과 배당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죠. 나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양쪽의 무게를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 기준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멘탈과의 대화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공이 날아오면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는 삼진 아웃이 없으니까요. 내게 맞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자유도를 넓게 두시고 오래 복리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